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족인 누르족은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 여성도 결혼할 수 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결혼해야 하고 여자도 나이가 들면 결혼해야 한다. 이 문장은 보통 남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즉 결혼과 출산을 요약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세상은 젠더와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해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아프리카의 여성도 결혼할 수 있는 원시 부족이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놀라시겠습니까? 이 원시 민족은 수단에 사는 누에르족입니다. 여성이 아내와 결혼하는 그들의 전통은 현대 동성 결혼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배경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에르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왜 그들의 여성들은 아내와 결혼해야 할까요? 이러한 전통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수단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로 수많은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누에르족입니다. 누에르족의 생활 방식과 관습은 학자들과 외부 세계에서 늘 폭넓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여성들이 아내와 결혼하는 전통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국가의 후진성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에르족이 혈통을 이어가고 자손을 낳기 위해 취하는 독특하고 무력한 방식입니다. 많은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누에르족은 시족과 혈통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에르족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계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에르족 남성들은 오랫동안 전쟁에 참전해왔고 특히 영토를 확장하거나 고향을 방어할 때 주변 부족과 격렬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투 중 사망률이 매우 높고 많은 가족이 남자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 경우 전통적인 남자 상속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가족의 여자 자녀가 단 한 명뿐인 경우 이 유일한 이 가족 상속의 희망이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누에르족은 여성이 아내와 결혼하는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는 복제 기술이 없었기에 여성은 출산을 통해 생식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누에르족은 씨앗 빌리기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여성이 어떻게 생식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씨앗 빌리기에 있습니다. 이 전통에서 아내와 결혼하는 여성은 스스로 임신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남성과의 교배를 통해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씨앗 빌리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가족은 보통 남성들에게 후한 보상을 주고 아내와의 감정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빨리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잠재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은 아내들이 이 남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 전통은 누에르족 사회에서 그다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며 사회 질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여성이 남편이 되면 가족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누에르족에서는 여성의 결혼이 문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질서의 지속으로 여겨집니다. 새로 결혼한 여성은 부족의 증인 아래 결혼식을 올리고 부족 원로들은 증인으로서 축복을 보냅니다. 누에르족에게 이 의식은 다른 사회의 남녀 결혼식만큼이나 엄숙하고 신성합니다. 누에르족의 소에 대한 집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누에르족의 문화에서 소는 신성함, 그리고 지위와 거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는 신의 상징이자 중요한 부의 원천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소를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누에르족의 생산 활동은 거의 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는 식량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누에르족에게 소는 생계의 보장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누에르족은 농업에도 종사하지만 항상 유목민으로서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상생활뿐 아니라 부족 간 사회적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는 종종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대감과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문화는 누에르족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누에르족은 원시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세계화의 물결은 점차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누에르족은 여전히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생산성은 현대 사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식민지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옛날 옛적의 누에르족과 아프리카 대륙 전체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착취와 억압을 통해 지역 민족 집단의 힘을 크게 약화시키고 그들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 하에서 누에르족은 가혹한 노예 교육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세뇌당하여 자신들의 운명이 식민지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식민제국은 산업화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지만 아프리카인들의 근본적인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영국은 의도적으로 부족 간 갈등, 특히 누에르족과 딩카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누에르족의 생활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졌습니다. 누에르족의 주요 거주지는 남수단이며 장기 전쟁은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총기의 보편화로 누에르족은 무기에 극도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땅에서 총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누에르족은 남수단에서 두 번째로 큰 부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6%를 차지합니다. 석유 수출로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적 수입이 발생했지만 가공산업의 부족으로 이러한 부는 여전히 그들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에르족의 생존 압박은 여전히 심각하며 그들의 생활 수준은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누에르족은 여전히 원시적인 생활 습관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대화 과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지만 외부인이 누에르족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는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